이 양반들 뭔가 일 내겠네. 갑니다. 벚꽃 라이딩. 반갑습니다. 오름 시선입니다. 해파강길에서 돌아와서 오랜만에 나들이입니다. 지금 오름의 시선이 펼쳐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늑하죠. 여기는 남도마을 구례산동입니다. 오늘은 늙은 아재들이 얌전한 꽃구경 행차를 나섰습니다. 닭고기 구우려고 열심히 날도 좋은 청명, 물 피우고 있습니다. 어느 산기슭에 마련된 펜션입니다. 우리 오름 선생님 이곳에서 멋진 삶을 보내는 오늘 친구가 맛있게 드시고. 벚꽃과 산수유 시즌을 맞이하여 초대한 일정입니다. 오늘 무슨 해방된 굉장히 기쁜 아직 날입니다.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는 늙은 아재들의 소박한 봄 나들이랍니다. 등산 시간 길지 않은데 땀은 오늘 저녁 메뉴는 주인장께서 손수 만드는 닭백숙, 그리고 약간의 음료와 삶의 지혜를 담은 공대생들의 토크입니다. 내일은 이 늙은 아재들이 자전거로 벚꽃 라이딩을 한답니다. 좌충우돌, 늙은 아재들의 섬진강 자전거 여행길은 과연 어떨까요? 닭들은 헐벗은 채 양파, 황기, 마늘 등 여러 친구와 뜨거운 솥단지 안에서 끓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장 친구가 10년 정도 젊어진 모습에 깜짝 놀랐는데 그때 영월 내용 그 이유가 자전거 출퇴근이라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늙은 아재들이 만드는 음식치고는 훌륭하지요. 부추조림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공서가 하면 전부 다 했던 자, 구례의 밤은 그레이십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데는 진지해질 필요가 없지요. 혼자 생각하면서 잘 정리가 안 된 이야기들을 꺼내고 검증도 받아보고 서로들 많이 배우는 자리라고 할까요?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40년도 더 지난 대학 생활을 더듬어 기억 맞춤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사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웃음을 이어갑니다. 아직 구운 닭다리가 남았네요. 인원수에 맞게 딱 구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늙은 아재들, 아침잠도 없습니다. 아침 어제 먹다 남은 닭으로 닭떡국을 끓여 먹고 대망의 벚꽃 라이딩을 준비합니다. 자전거 헬멧은 주인장께서 친절히 미리 구매해 주셨네요. 자상한 친구입니다. 날씨는 라이딩하기에 딱 좋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비가 살짝 예보되어 있지만 봄비 맞는 운치도 있겠지요. 출발지인 사성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벚꽃이 만발해 있네요. 늙아재들 신났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주차장이 여유가 많군요. 여고생들도 아니고 초로의 젊은이들은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어디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지 무작정 따라 나선 청춘들. 무리를 지으면 100배의 용기가 나는 인간이란 동물. 연식의 차이가 있을 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전거는 비록 낡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지요. 꽃길을 달리는데 걱정이란 놈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넣기 싫겠지요? 길 앞잡이는 한등치 않은 이분들입니다. 과연 잘 달릴 수 있을까요? 파랗게 그려져 있는 차선은 자전거가 우선인 길 표시합니다. 섬진강 자전거 길은 어느 유튜버 말로는 전국 최고라고 하더군요. 처음이라서 어색한 발놀림, 잠시 멈추고 벚꽃을 감상합니다. 하얀 꽃잎이 만발한 오늘이 피크인가 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복도 많은 날이 있네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본래 자신을 닮았다는 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갈 길이 어디매뇨? 벚꽃 끝나는 그 길이 우리의 멈춤이어라. 달려봅시다. 언제 이 길을 달려볼 수 있을까요? 늙아재들은 두 번이란 말을 별로 신경 안 쓰지요.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이 너무 많으니까요. 지나가는 삶의 한가운데에서 끄트머리 이렇게 지나쳐가 봅니다. 다들 자전거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랜만에 타서 엉덩이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럭저럭 늙은 자전거도 잘 받쳐줍니다.
어제 먹은 닭다리 마냥 아직은 토실토실한 넓적다리를 갖고 있는 청춘들. 이렇게 벚꽃이 만발한데 힘이 들 리는 없겠지요. 둘이서 호흡이 좋네요. 강을 건너갑니다. 마냥 신나는 것은 아직도 내뿜을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많다는 거겠죠? 혼자서 걷다가 이렇게 동료들과 어울려 보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물론 언젠가 혼자가 되겠지만 그날까지 어울리며 살아야겠지요. 강물빛은 하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흐의 은근한 수채화처럼 빛의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의 실루엣은 지리산 주능에서 갈라져 나온 산마루네요. 하얀 잎을 토해낸 나무, 하늘빛을 담은 강, 인간이 만든 교량이라는 구조물. 어디 전설이 깃들 여지가 있을까? 그냥 현재라는 시공간에 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무생물이 서로 영혼을 교환하는 이곳. 뜨거운 여름꽃을 토해낼 배롱나무가 곁을 스치고 있습니다. 태초의 자연은 이렇지는 않았겠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울림, 그것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평생 엔지니어로 살아온 우리들, 감정이 메마른 줄 알았지만 천만입니다. 전공이 같기에 서로 잘 통하고 생활의례도 비슷하고 뇌가 받아들이는 논리회로도 비슷하니 거리낌이 없지요. 대나무 시원한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용이겠지만 옛날에는 토목 구조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합니다. 걷는 길이 느림의 미학이 있다고 하나 이렇게 라이딩하는 것도 나름 뇌를 맑게 합니다.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집안에 처박아 두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서 노쇠한 철제 자전거로 라이딩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삶과 비슷하군요. 멋진 집, 멋진 승용차, 여자라면 멋진 보석 등 화려한 삶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당장 떠날 수 있는 삶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대나무가 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나이를 세지 않는다고 하네요. 즉, 나이테가 없다고 하지요. 꼿꼿하지만 참새 한 마리 무게로도 휘는 대나무. 쟤들은 서로 어릴 적부터 댄잎을 비비고 자랐겠지요. 그래야 조밀조밀하게 살아가며 바람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잠시 머물면서 이 부드러우면서 꼿꼿한 친구들과 대화를 해봐야겠지요. 한쪽 다리 들기 힘든 것 보니 늙은 아재들 많네요. 힘들 내봅시다. 모든 게 신난 아재들. 우리 호스트가 이끄는 대로 섬진강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가야 할까요? 길은 까마득한 남도 300리. 어디 술 읽는 마을이 없소. 강마루 자전거길을 달리는 청춘들. 한때 삶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던 우리들. 조금만 더 참으면 멋진 세상이 펼쳐진다는 꿈을 안고 살아왔죠. 어느 순간 훌쩍 환갑은 지나버리고 꿈은 무지개처럼 항상 저 멀리 있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됐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펼쳐진 길이란 것을 느껴보면서 힘차게 페달을 밟는 어제의 청춘들, 어떤 말로 칭찬해줄까요? 조건에 의해 생겨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 번뿐인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멀고도 먼 섬진강에서 벚꽃이 만발한 순간 자전거로 이 아름다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삶은 단순한 피연도 무의미한 우연도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나만의 생각인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누가 이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기엔 세상은 너무 크지요. 내가 어떤 기억으로 과거를 잊는다면 그것도 운명일까요? 내 의지가 만든 것일까요? 어쨌든
이런 순간을 만들어준 호스트인 친구에게 감사하고 이런 조직 무리를 활성화시킨 회장님들과 총장님께 고맙다고 해야겠죠. 길은 강을 따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른 시각이라 이 산하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선두 기랍잡이 2인용 자전거는 아직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역학적으로 계산해보면 플러스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형상입니다. 애인과 달리기에는 좋을까? 자동차도로 들어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는 벚꽃길이 이어집니다. 꽃잎도 날리고 자동차로 달려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꽃길. 지구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인간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요. 꽃은 엄밀히 말하면 식물의 생식기죠. 가장 화려하거나 향기가 좋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벌과 나비 등을 불러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후대를 남겨 인간이란 동물들이 키워줄 시대까지 살아남은 것이죠. 우리 뜻대로 옮겨 심고 보살피고 어쩌면 우리들은 아름다운 저 꽃들의 노예일 수도 있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 대부분은 벚꽃처럼 장미과 집안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종류의 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인간들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꽃을 좋아하는 형실을 가진 후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생식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논리는 많으니까 깊게 따지지는 말고 어차피 우리는 넥타이를 맨 구석기인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모든 감각기관과 소화기관들을 포함하여 10만 년 전 원시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좋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꽃 앞에서 각자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남도 끝 통영이라는 마을에 유명한 시인이 있죠. 김춘수 시인은 지금도 철학적으로 가슴에 와 닿는 유명한 시, 교과서에도 나와 있던 꽃을 남겼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어쩌고 저쩌고에서 마지막엔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가히 인간 삶의 끝판왕 같은 구절에 등장하는 꽃.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벚꽃. 그들이 도열해 있는 이 벚꽃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옵니다. 출발한 지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다 했는데 오늘은 이 공복감이 꽃들 사이에 묻혀버립니다. 한 끼, 두 끼는 굶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길은 두 번 다시 없을 테니까. 꽃길에 충실히 달리다 보니 술 생각들이 안 날 수가 없네요. 다시 이제 도로로 나가야 돼. 우리들 조상님도 꽃과 술에 환장을 했지요. 시대의 시인이면서도 좋은 족적을 남기지 못했던 정철. 이 양반 끝판왕으로 감성가였던 것 같습니다. 한 잔 먹세 그여. 또 한 잔 먹세 그여. 얼마나 정겨운 구절입니까?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세어가면서 먹자고. 이 몸이 죽어지면 지게 위에 거적대기 덮어서 메어가라고. 어차피 죽으면 술 권할 사람 없으니 열심히 먹으라고. 여기서 왜 하필 꽃을 꺾어가면서 잔술을 헤아릴까? 인생 라이딩을 하는 아재들은 지금 꽃길에 매달려 거적대기에 쌓여 메어간들 막을 수가 없으리니. 그러나 슬슬 몸과 마음은 지쳐오고 이곳이 처음인 아재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감감하다. 일단 남도대교까지 가야 하는데 10여 킬로 정도 가면 된다. 이 지리산 기슭섬진강가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네요. 참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네요. 80년대에 학교를 다니던 이 늙은 아재들은 부모 세대들보다 편하게 다녔다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격변기였죠. 그리고 가장 민주화된 나라라고 자부하면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죠.
정치 상황이야 시시각각 바뀌겠지만 거대한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단단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남도는 예로부터 중앙 정치가 개입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곳이었죠. 누가 왕이 되었는지 알길도 어쩌면 막막한 곳이었다 합니다. 오히려 평화롭게 살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왜구들이 이 깊숙한 곳에 나타날 정도 혼란도 있었고, 동학 농민운동 당시 치열한 천투가 벌어졌고, 마지막으론 여순 사건과 남부군이라 부르는 지리산 빨치산의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라 하죠. 이제 그 핏빛 지리산 능선 아래 피의 물결이 흐르던 섬진강에 이렇게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생 눈 속으로 들어왔던 벚꽃이 하는 잔영이 오늘 하루에 들어왔던 시간보다 많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다가 한 아재가 자전거 체인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슬슬 피로감에 엄습당하는 늙은 아재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기 뭔가 보입니다. 대충 다 왔는가 싶기도 합니다. 남도대교입니다. 오늘의 목적지가 여긴가? 얕은 일행을 기다립니다. 화개장터 팻말이 보입니다. 저기서 점심 먹는가 봅니다. 차량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화개장터와 거기서 이어지는 쌍계사 벚꽃길 행락객들의 차량이겠죠. 한눈에 봐도 허기져 보이는 늙은 아재들이 도착합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도 얼굴에는 웃음 가득합니다. 돌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남도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량입니다. 뭔가 나 인공구조물이요. 티를 내는 도심의 교량이라고 할까. 나름 이쁘게 봐줘야지 생각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교량을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쳤는지 대충 아니까 하는 말입니다. 또 토목구조물은 만들어질 당시의 마인드가 좌우하니까 현재 우리가 보기엔 거북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아, 나만 몰랐나? 오늘의 목적지가 쌍계사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작년에 차로 가봤는데 오르막을 꽤 가야만 할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는 길도 상당히 복잡하고 오르막이라 각자도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어를 변속해가며 오릅니다. 자전거가 늙긴 해도 대충 말은 알아듣습니다. 원래 쌍계사 벚꽃길은 하천 건너 반대쪽인데 쌍계사 가는 길인데 뭔 대수가 있겠습니까? 일행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마치 인생의 마지막처럼 홀로 달립니다. 5년 만에 타보는 자전거라 엉덩이가 아프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차들도 많아서 엉금엉금 자전거랑 별반 차이가 없네요. 마지막 700m 거리 로타리에서 쌍계사를 올라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좀 기다리다 보니 일행이 와서 같이 올라갑니다. 쌍계사는 벚꽃이 없습니다. 그냥 커다란 절이죠. 자전거로 절간까지 가보다니.
몇 명은 중간에서 다시 내려가고 어찌어찌 합류해서 화개장터로 갑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이 원래 쌍계사 벚꽃길입니다. 비가 가끔 쏟아지고 기온이 내려가고 있네요. 사람들이 도보로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는가 봅니다. 벚꿀이라 벚꽃 필 때 섬진강 하구에서 캐는 커다란 굴이라고 하는데 맛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만히 앉아도 내려가는 자전거, 꽃잎이 얼굴에 부딪힙니다. 작년 이 길을 차로 올라왔었는데 자전거로 이렇게 라이딩을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갓길에 차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올라왔겠지요. 화개장터 입구 교통혼잡이 장난 아닙니다. 노마여 힘내라. 조금만 참으면 맛있는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 교통혼잡 구간은 생략합니다. 기본이 10,000원밖에 안 하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반찬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남도 음식은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맛 또한 일품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제첩국도 추가해봅니다. 거의 싹싹 비우고 막걸리를 음미합니다. 막걸리는 좀 아니군요. 거적대기에 쌓여 실려갈 정도 맛은 커녕 물 탄 것 같네요. 한 잔 먹을수록 더 물맛 같은 막걸리. 가자미도 추가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지요. 밖에비는 그치고 화개장터 탐방을 갑니다. 늙은 아재들이 뭐 살 것은 없고 분위기만 보고 가는 것이지요. 깨끗합니다. 물건도 사람도 분위기도 호객 행위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구경하긴 좋네요. 여기가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나는 곳이라 하는데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빙어네요. 이놈들이 벚꿀이네요. 배가 부르니 맛보기도 싫네요. 이 늙은 아재들은 입맛도 비슷한가 봅니다. 누구 하나 먹자고 하는 친구 없네요. 2016년도에 새로 조성된 시장이라고 하니 모든 시설이 좋네요. 발걸음이 스텝으로 저절로 바뀌네요. 흥겨운 장터입니다. 조영남의 화개장터라는 노래 시비가 보입니다. 조영남이 정말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영남 동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기가 핫포인트네요. 조영남은 재주도 많고 운도 좋은가 봅니다. 여기서 벚꽃 필 때 조영남 쇼를 하면 난리 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지로 귀환합니다. 복귀 전에 또 한 컷. 다들 엉덩이 아프고 어깨도 아프다고 합니다. 한 3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로 출퇴근했던 나도 힘든데 오죽하겠습니까? 되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로, 되감기하면 비슷합니다. 자전거 빌려준 데서 연락이 옵니다. 왜 안 오냐고 걱정이 되나 봅니다. 늙은 아재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 4시가 넘어가도록 안 돌아오니 무슨 일이 났나 싶겠지요. 별 일이야 있겠습니까? 다들 생사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생생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드디어 오후 5시를 넘겨서 자전거를 반납하고 오일을 하나씩 챙기고 라이딩을 마무리합니다. 저녁은 지리산 흑돼지. 다 먹은 장면만 남았네요. 고기보단 밑반찬이 맛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비단잉어를 좀 감상해봅니다. 차를 놓고 숙소까지 밤길을 걸어갑니다. 흐린 날씨 칠흑 같은 밤, 귀신들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 늙은 아재들은 이제 귀신들이니 뭐 이런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거에 수위 떨어질 때까지 음악 이야기, 요즘 핫한 폭삭, 소가수다 이야기 등 그 메시지 보고
다음날 잠이 없는 아재들. 그들은 한때 새 나라의 어린이였습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에 살았던. 오늘의 프로젝트는 구례 산수유 공원에서 힐링입니다. 산수유 축제는 여러 곳에서 하는데 여기가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씨의 독성이 있어서 씨를 제거하고 정력제 등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산수유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 일일이 입에 넣고 앞니를 이용하여 씨를 뱉어내고 열매를 입안에 모았다가 뱉어 말리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산수유를 재배하는 곳에 가보면 할머니들의 앞니가 기형인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 동네에선 이런 작업을 한 부녀자들 때문에 남편의 정력이 좋아졌다는 썰도 있네요. 아까 마을로 쭉 올라갔는데 이쪽으로 올라갔죠. 아 그럼 저 아이 좋아 이런 자세가 좋아 나는 이렇게 했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산수유 숲으로 들어가 봅니다. 날씨는 화사합니다. 산수유 축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가 한창이라고 하네요. 산수유가 별 볼일 없는 나무인 줄 알았는데 은은한 노란빛의 꽃망울로 사람을 유혹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제는 벚꽃에 취하고 오늘은 산수유의 천국을 가봅니다. 오케이. 그래 글로 갈게. 이렇게 돌아가면 돼. 수크냐메라 우연인가 새나라의 어린이를 위한 글귀입니다. 고풍스런 집 마당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맑은 하늘, 꽃에 취하면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야죠. 명자꽃이 화려하긴 하네요. 자목련도, 동백나무도 나름껏 아름다운 꽃잎을 내어 자랑합니다. 총장님의 카메라 타임. 막걸리는 집에서 담근 산수유 막걸리라 합니다. 마셨으니 또 임무를 완수해야죠. 지금 안 좋은 거 아니야?
아재들의 봄날이여. 이게 5번 동안 졸라 먹고 즐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갑니다. 5, 4, 3, 완전 씨발 뭐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보기 드문 너러바위입니다. 토목공학에선 노출된 기반함이라고 하죠. 이런 곳에 있는 무릉덩이를 용이 누워있는 연못이라는 뜻의 와룡소라 합니다. 오늘의 봄맞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호프인 호스트께서 맛집이라고 안내한 수제비집입니다. 수제비와 민물개, 살이 어우러져 특유의 맛을 내고 있죠. 늙은 아재들, 아니 청춘들의 남도 꽃놀이 행차를 이제 마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젊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